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테러가 일어난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잊지 않고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플로리다 주민 수백만 명이 홍수와 정전 등으로 두려움 속에 대피 중입니다. 얼마가 당초 예상 지역을 벗어난 뒤 자연이 인간의 한계를 알려준다는 기고문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은 닉슨 모델을 따르는 듯하다고 NPR 방송이 전했습니다. 페이트릭 뷰캐니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와 초당적 연합을 고려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 정치사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오늘 유엔에서 결정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약하게 고쳤습니다. 반면 북한의 반발은 강합니다. 이번 제재안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은 큰 실수고 특별검사 해고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1,000짜리 아이폰 판매를 시도합니다. 수백만 달러 연봉을 받던 USC 풋볼 부코치에서 목회자로 방향을 바꾼 하루키 세토 목사 스토리를 LA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목숨을 잃고 나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기억하고 추도하고 왜 그 사람의 죽음이 일어났는가, 부당한 죽음이었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었던, 보호해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면은 끝까지 그런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미국 날짜로는 9월 11일 2017년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거의 2,900몇 명이니까 3,000명 정도가 숨졌죠. 그리고 이제 15번째 계속 16년이 됐지만 그 다음 해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가운데 영웅적인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기억을 합니다. 오늘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었던 그 자리, 또 국방부 펜실베니아에서 각각 이제 이 같은 잊지 말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도 다른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했습니다.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부에서 대통령을 국민 앞에 이렇게 소개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은 겁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미국을 공격할 주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패배했었던 그런 미국의 적들 그 그룹에 끼게 될 것이라면서 희생자들에게는 정말로 조의를 표하고 또 영웅적으로 목숨을 내놓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했고 결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On the morning of 9/11, Pentagon police officer Isaac Hopel and
네, 대통령이 그 국방부의 그 경관이 아주 그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을 예로 들 때 지금 종소리가 들리죠. knew no bounds. 이 부분은 오늘 그 세 군데 장소에서 전부 그 추모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펜실베니아에서 울린 그런 그 종소리입니다. 대통령은 그 국방부에 있을 때입니다. Into smoke and fire. 그때 이제 그 부통령은 펜실베니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미국이 펜실베니아가 나중이었으니까 공격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서로의 그 전화로 연락이 되니까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정말 하고 몸싸움하고 했었던 그 영웅적인 스토리를 펜실베니아에서 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인들에게 잊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But as Tom Burnett told his wife on the phone, we're going to do something. And they did. The men and women of Flight 93 began to join together. They devised a plan in those short moments. 그 짧은 시간에 뭔가 그 하이제킹 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플랜을 세우고 플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조를 다 짜서 행동을 했다 하는 것, 우리는 이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그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미국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안전한가? 뭐 이것은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뭐 다 느끼실 테고요. 지금 그 오사마 빈 라덴의 뭐 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11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9.11 사건이 일어나고 2달쯤 뒤에 3명의 그 어린 아들과 그 작별을 했답니다. 그 작별을 하면서 올리브 나무 아래서 이제 그들식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가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는 간다 하면서 그 산으로 간 거죠. 토라보라. 나중에 이제 다 숨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살당합니다만 이 빈 라덴의 3명의 그 당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길을 받았었던 그 아들의 운명들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 라딘, 그 바크라고도 부르고요. 거리상으로나 이념상으로 알카이다와 멀리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알카이다에서 또 아이시스로 번졌습니다만은 떨어졌고 둘째 그 아들인 카리드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뭐 지키려고 했었고 결국은 숨졌습니다. 2011년 5월 달에. 그리고는 이제 셋째 아들 함자가 사라졌죠. 오랜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2015년도에 등장을 해서 지금은 오사마 빈 라덴 아들을 이어갈 이제 그런 그 인물로 그쪽에서는 그 추대를 뭐 거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고 11년 만에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는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때 같으면은 9.11 사건이 일어나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뉴스의 가운데 며 양쪽으로도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9시 8분이기 때문에 전부를 그 차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16년 전과는 또 다른 자연이 불러오고 있는 그런 그 죽음도 일어날 수 있는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습니다. 얼마 때문에 얼마와 이제 그 뉴욕에서 또 그 펜타곤에서 또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9.11 관련 그 이벤트들을 함께 여기 한번 화면을 바꿔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경우는 지금 그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형을 전혀 이제 그 잘못 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남쪽 또 그 마이애미 데이드 이쪽이 그 피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측을 했는데 전혀 다른 물론 그 마이애미 지역도 피해가 크고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템파 지역의 뒤늦게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쪽에 어젯밤부터 이 강한 그 허리케인으로 도착을 해서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쪽과
서부과 중부를 쳤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330만 명 정도가 플로리다주 뭐 인구의 뭐 거의 반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전 상태를 겪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년 이런 허리케인을 겪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약탈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미국적인 모습인데 애완동물을 버리고 간 사람에게 지역에 따라서 중범 혐의를 씌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이애미 비치에 살던 사람들은 집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하나 그 기고문이 실렸는데, 이 기고문이 얼마가 인간에게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이런 그 한계를 알려준다고 쓰고 있습니다. 데이빗 폰 드레일 씨 칼럼니스트예요, 워싱턴 포스트. 그래서 이제 이 칼럼이 1900년이군요. 9월 8일에 허리케인이 텍사스의 그 갤버스턴에서 그 갤버스턴을 휩쓸어서, 갤버스턴만 근처의 항구 도시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서 1900년에는 6천 명이 숨졌답니다. 이게 미국의 가장 많은 그 희생자를 낸 허리케인에 속하는데, 그때는 하루 전에 경고가 됐는데 그때의 경고는 뭐 사운드 같은 그런 경고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이애미 데이드 쪽이 아니라 세인트 피터스버그 쪽으로 허리케인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간 것, 이것에 대해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그 세인트 그 피터스버그에 있는 한 주민의 불만을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예상했던 대로 마이애미로 가지 않고 여기로 왔는가? 닷새 동안 동쪽으로 간다 하더니 그 허리케인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오다니 말이 되느냐? 웨더맨은 늘 그렇듯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국 부산도 홍수라고 하던데 그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칼럼니스트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그 갤버스턴의 그 항구 도시에서는 6천 명이나 숨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레이더, 위성, 또 뭐 날씨에 관련된 비행기, 예측하는 슈퍼컴퓨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마가 대서양 건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미국 쪽으로 접근할 때부터 쭉 봐왔고 알려줬고, 바람의 속도하며 그 넓이 뭐 매사추세츠만 하다고 했었잖아요. 폭풍의 눈, 압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화가 난 남자 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맞췄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그 인간의 지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21세기를 뭐 깨우침, 이해, 계몽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알기는 아는데, 심지어 인간이 유전자를 그 편집 에딧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작 내지는 뭐 서로 순서를 바꾸기도 해서 다른 것으로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고구마도 보라색 고구마가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수백만 개의 대화, 텍스트, 메모, 영화 같은 것을 바꾸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를 자동차에 연결하는 것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어마 케이스를 보면은 기상학자들과 그들의 그 슈퍼컴퓨터, 공기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세심한 것까지 다 읽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닷새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을 통과한다는 것을 인간이 하지 못했다는, 그것이 이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그 불완전한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지구 온난화와 그 과학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간이 100년 전보다 뭐 지구의 그 열기, 온도의 변화 같은 것을 많이 알긴 하지만 완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온실가스 증가와의 그 정확한 영향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과학자는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의학계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 진단과 치료 발전이 있지만 뭐 결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대의 인간은 창조에 대한 그 지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폭풍이 오는 것을 지금처럼 예언하는 파워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자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초자연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척 그 조심하면서 살았고 라고 하면서 인간이 수많은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가져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 그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 선악과 그 선악과가 그 나무가 세상에 죽음을 주고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고통과 비애를 준다. 뭐 이런 것도 예로 들고요. 그렇다고 뭐 무지하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갤버스턴의 이 같은 현대의 과학이 없었던 주민은 자연에 그 순응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플로리다, 휴스턴에서 하비와 얼마로, 멕시코에서 지진으로 많은 곳에서 죽음과 비애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만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기시켜 준다 하면서 아직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인 것 같지만 배우지 못했고 우리의 그 지식과 컨트롤이 얼마나 쥐꼬리만한 지식이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얼마나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쥐꼬리만한 컨트롤이냐 하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칼럼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제 한 가지 특징이 그 지지도가 너무나 강렬합니다. 너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셔서 이렇다 저렇다 현상을 그 말씀드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실 그 자체만을 전해드려도 나쁘다고 해석을 하시고 굉장히 그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우아하고 온화하고 또 그 평정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양보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그 바꾸는 이 과정, 미국의 변화를 좋으시건 싫으시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이 변화를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그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를 처음에는 무조건 그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잠시 뒤에 이런 것들 이제 그 미국이 의회 자체도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점에 왔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그 관심이 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지난주에 대통령이 공화당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과연 포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답도 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CBS의 60 Minute 봤더니 그 찰리 로즈가 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브레이트바트로 가서 다시 그곳에서 CEO를 하고 있고 뭐 홍콩에 가서도 연설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이 브레이트바트를 보니까 이 찰리 로즈가 직접 그 브레이트바트 헤드쿼터가 워싱턴 DC에 있어서 가서 뭐 여러 그 촬영을 하고 왔던데 보니까 굉장히 뭐 규모도 크고 으리으리하더군요. 그러니까 돈을 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큰 돈을 대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과 나와 그 개인적인 대화한 것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그 연방수사국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답변을 안 하니까 찰리 로즈가 미국 그 정치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대통령에게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지나치고 maybe 현대 정치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FBI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 정제된 내용을 일단 그 정제된 내용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제임스 코미 그 해고하는 것을 원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었고 제임스 코미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왜 이 스티브 배넌이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특별검사도 임명되지 않았을 것이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뭐 결정적으로 해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일이 오니까 해고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인데 민주당의 그 척 슈머와 또 그 낸시 펠로시 이 상원과 하원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서 뭐 다카 이 드림 액트도 통과시키면 뭐 서명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예산안도 공화당 안이 아니라 이 민주당 안을 들고 하는 것에 그에 충성하는 기반에는 도전을 한 셈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인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대통령 NPR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원 지도자와 하원 지도자에게 척 앤 낸시라고 퍼스트 네임을 부르면서 원래 그 오랜 친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부자가 됐건 유권자가 됐건 강한 보수 그룹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강한 공화당의 보수 그룹에서는 척 슈머와 낸시 펠로시 이 두 이름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의 허리케인 하비 얼마처럼 생각한답니다. 특히 이제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가 사악한데 거기다가 공화당 보수에서는 사악하다고 또 붙여요. 위키드 위치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캠페인을 할 때마다 힐러리 클린턴 가더라 rock her up 하고 발을 구르고 지지했었던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말하기 이르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은 단단할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원인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고 한다고 싫어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본인들이 싫어한 공화당 정치인에게 등을 지고 뭐 민주당과 힘을 합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리더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 단단한 지지층은 선거 그 유권자의 40% 미만이고 또 대통령의 업무를 지지하는 사람은 38%밖에 안 되지만 공화당에서는 한 70%가 대통령 지지하거든요. 왜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강한가? 자동화와 이민에 대해서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일자리를 잃은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는 사실은 도시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가면은 그 마약에 중독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어서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은 그 음울한 곳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변화도 원하는데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잊혀졌던 남자 여자 이제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그 어두운 취임사를 하긴 했어요. 희망보다. 그게 리처드 닉슨 때와 그 NPR 방송은 비교를 합니다. 닉슨도 공화당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게 당선되기는 했는데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화당을 뭐 한편 지지하면서도 환경보호국 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또 대학교에서도 여자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임금이나 어떤 그 물건값을 컨트롤하고 이거 다 그 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중국에까지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그 핑퐁 외교 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를 척 슈머, 낸시 펠로시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뉴욕타임즈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그 피터 베이커 씨 같은 경우가 그 경우죠. 그리고 패트릭 뷰캐넌 보수 중에 보수이기도 하고 뭐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피해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함께 일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의회를 버려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화당의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대해서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아마 대통령이 공화당과만 함께 일해서는 대통령직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을까? 뭐 이런 그 생각도 그 패트릭 뷰캐넌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 큰 지진을 볼 수 있을 것도 같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와서 중도와 초당적인 연합으로 할 수 있는 그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법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함께 연방주의자인 그리고 관세 같은 것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함께 한다. 그렇게 대강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 의회는 18세기에 만들어져서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세기 전에 의회는 연방 준비제도의 돈 문제는 맡기게 하고 의회는 어떤 딱 그 법 같은 것만 하고 이렇게 딱 그 의견과 하는 일이 분리가 됐는데 연방 대법원에는 새로운 그 권리를 발명하게 하는 파워를 주고 뭐 낙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과의 상업 규제는 행정부에서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의회가 만들어 놓으면은 yes or no만 하게 되잖아요. 예, 네이 뭐 지금도 투표 예, 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전쟁을 하면서도 뭐 전쟁 파워도 뭐 의회를 완전하게 설득시키지는 않고도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패트릭 뷰캐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2의 한국전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 1950년에도 전쟁을 이미 의회가 선언하지 않았고 해리 트루먼이 경찰 행위로서 세계에 있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과 케이블 TV 시대 백악관은 결정과 그 행동의 현장이고 그에 비해서 의회는 적어도 몇 개월이 걸려야지 뭐를 의논을 하고 통과시키고 하잖아요. 지금 의회를 보면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은 군에 대해서는 72% 확신하지만 의회에 대한 확신도는 12%밖에 안 된다는 점이요.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은 이다나와 같은 존 맥케인 린지 그레함 이런 사람들만 보여주고 이제 그 패트릭 뷰캐넌과 같은 공화당이지만 이 두 사람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집트에서 냉전 이후에 그 민주주의가 인류 미래의 필수인 것처럼 보였는데도 동시에 절대 권력이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결론을 내린 것인데 지금 참을성 없이 자신들의 것만 요구하는 것으로 꽉 뭉쳐 있는 의회와 대통령이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그런 의회와 대통령 같은 당의 관계가 좀 달라질 때 그래서 그러한 달라짐을 패트릭 뷰캐넌은 새로운 지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경제 제재를 할지 미국은 약해졌고 북한은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뭐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은 내일 나오는데 항상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비토할 것이다.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이 9월 3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한 그 결과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내놓은 것을 원래 안보다 약하게 했습니다. 미국 단어로는 soft는 했다고, 부드럽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하게 한 것이 당초 그 오일 그 북한에 들어가는 거 다 막자 했는데 30%만 막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김정은 그 자신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제 제재 같은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특히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 뭐 그 중국이 반대를 했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오일 반대했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병원은 어떡하고 그렇게 될 경우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미국은 이렇게 약하게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새로운 제재 나오기도 전부터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세계는 볼 거다. 북한이 미국 갱스터들을 그들이 지금까지 상상한 어떤 수준보다도 매섭게 길들이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북한이 한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을 위협하면은 세계가 볼 것이다. 아주 그 미국이 강하게 응징한다는. 근데 미국은 강하게 응징이 아니라 소프트해졌고, 북한이 지금 그 말의 표현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은 자신들 그 입장을 생각하고 하고, 한국의 경우는 아주 그 지금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한국 국민 정서 보수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미국도 의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강경화 그 외무장관이 결국 어떠한 그 안이 통과되던 마지막으로 그 안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되길 바란다. 이 정도의 말밖에 할 수 없고요. 주말에 그 존 맥케인 그 연방 상원 의원의 경우도 백악관에서도 지금 뭐 뭔가 열심히 그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 전략 핵 배치에 대해서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은 한국의 그 국방장관도 그런 얘기를 던졌는데 심각하게 고려해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그 풀어야지 된다면서, 만약에 그 독일이 그런 문제를 푸는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헬핑 핸드 주시겠어요? 요청받으면은 즉시 예스라고 답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슈는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럽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강하게 이제 서로 인볼브를 다, 뭐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영국에서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보다 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이 아주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성으로 나갈 때부터 약간 그 유럽에서 우리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틀었었죠. 가벼운 말씀 드리자면 요즘 이제 휴대폰이 $1,000예요. 내일 $999짜리 아이폰 X가 발표가 되는데, 신상품을 매년 그 가을에 발표하잖아요. 이번에는 아이폰이 나오고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주선처럼 생긴 그 아이폰 그 본사에서, 애플 본사, 애플 공원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제치고 지금 그 발표할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스크린도 날카롭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도 쓰는데 아주 만족스러운데 더 이상 휴대폰이, 모든 휴대폰 다 포함해서요,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홈 버튼도 없다고 하고, 플러스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가 또 발표가 되고요. 아이폰 시계도 마찬가지고, 아이폰 TV도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뭐 얼굴 인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거의 $1,000에 가까워진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삼성의 노트 8도 $930에 나왔었잖아요. 오늘 그 애플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 보니까 뭐 진 그 먼스터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패트릭 그 무헤드, 이런 사람들이 여러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년에 아이폰 사는 사람의 20%는 이 $1,000짜리를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전화기를, 휴대폰을 갖고 있는 모든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AP통신과 이 아이폰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분석가인 패트릭 무어헤드 씨가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음식보다도 성관계 하는 것보다도 아이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USC와 NFL 그 부코치를 지낸 하루키 라키세토, 보통 이제 라키세토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어떻게 그 목사가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샌가브리엘밸리에 있는 에버그린 그 침례교회의 아직까지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무슨 그 많이 그 출장 여행을 다녔을 것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것도 보고, 뭐 비행기가 갑자기 그 추락해서 그런 것을 보고, 돈은 많이 버는데 뭔가 그 인생이 그 완벽하지 않아서 아주 그 본인이 스트러글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가 그 4명이나 있고, 그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애틀 쪽에 살고 있고, 그런데도 과거에 이 교회를 다녔답니다. 보통 담임 목사를 정할 때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하고 하는데, 현재의 그 담임 목사가 언젠가 한번 그 어디 함께 교우들과 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 굉장히 이 사람을 딱 보고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정하고 몇 년을 두고 보고 결국은 이렇게 할 때 아내도 선뜻 그 허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백만 달러를 벌다가 교회에 그 신도가 몇백 명 있는 그 목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누군가의 또 죽음을 보고 아마 거리 그 암으로 그 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결국은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제가 더 자세히 잘 전해드렸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이럴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그 행동에서, 생활에서, 결정에서 결국은 돈보다도 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신학대학의 그 기반도 없는데 온라인으로 그 이후에 공부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 신의 은총이다. 내가 그 평생 원했었던 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일면에 실렸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